제가 학생들에게 진짜 자주 듣는 얘기는 영어를 써먹을 데가 없다, 사용할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요.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그런 분들은 이런 약간 영어는 그냥 어떤 교과서 속에 있는 그런 뭔가 지루한 내 인생이랑 아무 관계없는 뭔가 내가 외워야만 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이런 그 시험 위주 영어 공부 환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상. 그쵸? 근데 이거 언어 배우기 위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고 방식이 더 좋으냐면 그 언어는, 영어는 내 인생에 직접적인, 약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훨씬 더 좋은 태도예요. 근데 태도가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쵸? 일반적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과목은 그냥 학습이니까 거기에다가 뭐 내 태도가 어떻든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그게 학습이에요. 언어는 학습보다는 습득이니까. 그리고 이 학습 과정이랑 그리고 습득 과정이랑 서로 조금 다른 요소를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이 습득 과정에서는 이런 태도, 마음가짐, 사고방식, 그런 심리적인 그런 요소들을 정말 무시를 못해요.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영어를 써먹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일찍 찾아보세요,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 여기서 대부분 분들은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외국인을 찾아서 거기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돼서, 나 아직 준비 안 됐다, 나 아직 좀 더 공부해야겠다, 실력이 부족해, 나는 아직 지금부터 6개월만 시간을 가져서 실력을 좀 올리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거죠. 부담이 돼서 미루는 거예요. 실제로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완벽주의 그런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미루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번역가나 통역가 일 하고 싶으면 그때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면 돼요. 근데 언어 배울 때는 완벽주의는 그냥 버리세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런 소통을 위한 실력을 가지지 못해요. 아직 영어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어를 예전에 했는데 한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실력을 아직 실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지지는 못해요. 저도 그런 경우예요. 지금 라샤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되게 초보자예요. 단어도 아직 많이 몰라요. 근데 저도 지금 이미 외국인 친구를 여러 명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초보자 때도 외국인 친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초보자 때도 아직 아는 게 거의 많이 없는데도 어떻게 외국인 친구랑 이렇게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 이런 소통, 아무리 간단한 소통이라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첫 번째 스텝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1대1로 소통이 되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되게 간단한 첫 스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래요. 저도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제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는 페이스북일 거예요. 저도 페이스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서 페이스북에서 커뮤니티가 많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 커뮤니티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직접.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찾으셔서 거기 가입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냐면 그냥 매일 뭐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되게 그런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일기장 쓰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이렇게 간단한 사진 하나 찍고 사진 올려서 거기서 몇 마디 붙이고
걸려요. 그 커뮤니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기장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일기장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집에서 일기장 쓰는 게 되게 좋은데 심리적으로 느낌 달라요. 왜냐면 일기장은 내가 그냥 집에서 쓰는데 나만 혼자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학교에서 쓰기를 했던 거랑 다르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일기장 프라이빗으로 하는 거 대신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서, 물론 개인정보를 조심하세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일기장식으로 올려서 하시면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달라요. 왜냐면 이제 나만 혼자 보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도 보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코멘트도 해줘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답장하고 싶으시면 답장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부담 아예 전혀 그냥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시작하기 쉬운 방법은 이런 영어 공부 커뮤니티에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영상 마지막에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어 공부 커뮤니티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는 취미랑 아니면 관심사랑 관련된 커뮤니티를 찾으셔서 거기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취미나 관심사라면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관심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이용하는지, 어떤 표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되게 빨리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입하셔서 며칠 동안 보다가, 그쵸? 어떤 얘기가 거기 그 커뮤니티에서 진행됐는지 며칠 동안 보고 나서 어느새 여기도 답장하고 여기도 답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관심사에 따라서 이 소통의 난이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면 어떤 관심사는 되게 약간 한국어로도 되게 어려운 그런 어휘를 사용하는 그런 관심사 있죠. 그쵸? 아니면 취미는. 근데 되게 간단한 그런 커뮤니티 중에 예를 들면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이것에 대한 되게 간단한 말로 소통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이렇게 주제 선택해서 챌린지를 하는 커뮤니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주제는 건물, 내일 주제는 뭐 커피, 매일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그 하루에 그 사진, 그 주제에 대해서 사진 찍고 사진 올리고 거기서 몇 마디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답장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룹도 이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외국인 커뮤니티만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실 뭐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뭐 영어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뭐 카카오톡 그 채팅방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매일 이렇게 뭐 내가 뭐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올리실 수 있고, 아니면 그날 배웠던 새로운 문법 아니면 새로운 표현을 써먹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옵션도 되게 괜찮거든요. 이렇게 외국어 연습은 꼭 외국인이랑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국인이랑 영어 배우는 한국인 친구랑 연습하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자주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카카오톡 그 채팅방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면 이 매일매일 올리는 그런,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영어를 하는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것도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우리가 한국에서 채팅방을 이용하면 이 하나만 약간 단점이 있어요. 이거 한국에만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나라 사람끼리 훨씬 더 많이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다 그래요. 항상 같은 나라 사람끼리 뭔가 경쟁심이 더 강하고 그런 비교하는, 내가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부담이 되시면 그냥 뭐 카카오 채팅방보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페이스북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그냥 외국인 분들이랑 소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영어를 배울 때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고 싶죠. 그쵸? 새로운 거 내가 배웠으니까 새로운 거 배웠는데 그거 사용해보고 싶어. 근데 항상 처음으로 사용하는 건 항상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나 이 채팅방에서 내가 잘 보이고 싶은데 그런 리스크를 하겠어요? 그쵸? 이런 심리적인 거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것에 대한 부담 가지시는 분이면 차라리 페이스북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거기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분들 다 있어요. 그래서 부담 정말 안 가져도 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정말 부담 없이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직접 내가 배우는 거 직접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보통 되게 꿈을 언어로 다른 언어로 꾸게 되면 되게 좋은 실력이다 생각하죠. 근데 저는 지금 라샤어 초보자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실제로 그 라샤어를 제가 얼마 모르는 라샤어를 이용하려고 되게 매일매일 이렇게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고 나서 밤에도 라샤어로 이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내가 배우는 언어는 그냥 어디 교과서 안에만 모으는 그런 존재 대신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이런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같이 볼게요. 일단 페이스북에 가셔서 여기 검색창에 있죠. 우리가 먼저 영어 공부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 여기 보시면 이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영어 공부 커뮤니티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면 이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첫 번째, 영어 공부 커뮤니티가 너무 많아서 그만큼 쓰레기 커뮤니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그 커뮤니티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 없이 그냥 버리세요. 자, 두 번째, 영어 공부 커뮤니티를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이 있고 얻을 수 없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가입 목적은 그냥 영어를 연습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면 좋아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를 가입해서 영어 배우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언어 학습 면에서는 이런 커뮤니티들은 별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영어 연습이 목적이면 괜찮은 공간이에요. 특히 초보자 단계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부담 없이 영어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그럼 엄청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영어 공부 커뮤니티 말고도 다양한 다른 커뮤니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취미나 관심사와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를 찾는 게 제일 좋은데 주제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쉽게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는 예를 들면 뭐 사진 찍기 커뮤니티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커뮤니티 그런 약간 간단한 소통이 가능한 주제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사진 찍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매일 조금씩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트 관련된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말고도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1대1 소통이 아직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영어 사용을 시작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잘 맞는 커뮤니티를 찾으시면 영어 공부에 엄청난 동기부여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어떻게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부담 없이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 방법으로 이렇게 영어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시작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고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